어떤 장면일까요? 이거 뭐야? 나폴레옹인가? 자, 이거는 나폴레옹이에요. 1806년에 나폴레옹 황제가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베를린에서 개선 행렬을 벌이던 장면입니다. 자, 그로부터 65년 후 독일 제국은 이 장면을 그대로 똑같이 하겠네요. 어디에서? 개선문 앞에서 해야죠. 파리 그쵸, 개선문에서. 파리 개선문에서 재현하게 됩니다. 아, 개선문을 배경으로 독일군이 당당하게 입성해서 과거에 당했던 그 수모를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 하네요, 진짜. 주게 됩니다. 3만 명의 독일 독일 제국 군대가 사흘간 이 승전 퍼레이드를 벌였고 전쟁 배상금을 완납할 때까지 55프랑 완납할 때까지 이 파리에 주둔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수도 파리마저 함락되면서 유럽의 최강국을 자부하던 프랑스는 신생 국가 독일 제국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파리 시민들은 이제 패배감과 더할 나위 없는 굴욕감을 느끼고 다시 또 분노하게 됩니다. 이 새로 탄생한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제 불만도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일 제국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프랑스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 왕당파와 부르주아들이 신생 제3공화국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것이 이제 그 이유인데요.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또다시 혁명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프랑스인은 뜨거운 사람들인 진짜. 것 같아요. 열정이. 자, 당시 독일 제국에 패배하면서 프랑스군은 무장 해제를 했어야 했는데요. 파리 봉쇄 때에 시민들이 구성했던 이 국민 방위군은 하지만 여전히 무기를 아직 내려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숨가났나? 언제 또 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 정부는 국민 방위군을 조금씩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다툼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프랑스 정부군과 파리 시민 사이의 내전, 싸움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자, 1871년 3월 17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대포를 두고 프랑스 정부, 군과 시민들이, 파리 시민들이 맞붙게 된 사건인데요. 당시 국민방위군은 파리 봉쇄 당시에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든 이 대포를 약 200문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건데 우리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대포들을 정부가 가져가지 못하게 한 곳으로 옮겨 놓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몽마르트르 언덕 위로 대포들을 옮겨 놓게 됩니다. 앞을 또 위로 옮겼어? 힘들었겠다. 와. 언덕 위에 집결한 200문의 대포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대포를 갖다 놓고 감시하면 빼앗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제 어떤 수를 썼을까요? 이제 뭐 그런 군인들 써서 이제 다시 강제로, 그렇죠? 네, 강제로 빼려고 강제로. 했었던 거였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작전을 감행합니다. 2만여 명의 정부군을 투입해서 대포인데까지 가고서 대포를 이제 장악했습니다. 자, 이제 옮기자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을 안 갖고 왔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선 사람이 다 이걸 끌 수가 없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 기습 작전을 눈치채고 대포 진지를 에워싸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설마 같은 프랑스 사람들끼리 그렇죠. 네. 프랑스 정부군의 이 지휘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발포? 쏴라 그냥. 시민들을 향해서 사령관이 지휘관이 발포 명령을 내리는데 병사들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같은 국민을 쏠 수 없었던 이 군인들은 총구를 아래내리고 장군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된 것이죠. 초유의 사태네 이것도. 근데 이 사건으로 프랑스 정부군은 군대를 베르사유로 철수시키게 되고 정부 기관들도 모두 베르사유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정부. 그렇죠.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때 시청을 접수하고 행정권을 장악해
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 황제, 새 대통령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왜냐하면 누굴 뽑아놔도 자신들의 이득만,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려는 권력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직접 정부를 만들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결국 1871년 3월 28일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부인 파리 꼬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지배받던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어쨌든 실험을 해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모두가 자유를 얻고 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장밋빛 꿈을 그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꼬뮌은 프랑스 혁명의 완성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리 꼬뮌에서는 뭐 어떤 걸 실행했겠죠? 먼저 황제가 자신의 위신을 지키려고 국민의 혈세로 세운 건물들을 부셔뜨리면서 헐어가면서 먼저 분노를 표출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나폴레옹 1세의 동상이에요. 지금 방돔광장에 있는 그 나폴레옹 1세의 동상은 나중에 다시 세운 거고요. 이때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민들이 만든 이 정부 얼마나 갔을까요? 또 내분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네. 거를 안 하던 사람들이 저런 걸 그렇죠. 하니까. 이 시도는 오래 가지 못하고 정부 수립 2달 만인 1871년 5월 21일 프랑스 정부군, 파리에 입성한 프랑스 정부군의 진압 작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파리에 진압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또 끔찍하죠. 지도자들을 그래, 지금 처분해야 지도자들이 있잖아 하겠죠? 생각해보니까. 파리 꼬뮌의 지도자들을 체포한다?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설마 바로 학살까지. 피해 일주일이라고 불리는 잔혹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5월 22일 새벽 정부군 7만 명이 파리 성벽,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시내에 돌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5월 23일에는 정부군이 몽마르트 고지, 몽마르트 언덕을 점령하게 돼요.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이 벌어진 것인데요.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찍은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라고요? 네. 아 시체들. 당시 파리 시내엔 이렇게 관에 넣어진 시체들이 질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 정부군은 아이들의 사살도 서슴지 않았는데 당시 참상을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 파리 꼬뮌의 참상을 시로 남기기도 했는데 되게 슬프거든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리케이드 위에 12살 소년이 어른들과 함께 잡혀 있었다. 너도 저들과 한패냐? 예, 우리는 동지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너희들을 다 쏘아 죽일 테니 네 차례를 기다려. 장교가 말했다. 소년이 장교에게 말했다.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이 시계를 돌려주고 와도 돼요? 도망치려는 게지. 장교는 병사들과 키득거렸다. 그러나 소년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벽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쏘세요. 죽였다가는 창피를 당할 것 같아 장교는 소년을 풀어주었다. 내용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렇게 어린 소년까지 꼬뮌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분노에 차서 이 시를 쓴 빅토르 위고는 차마 결말을 끔찍하게 쓸 수는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소년은 이때 총살당해서 죽었다고 아이고. 알려져 있고요. 1871년 5월 28일 7일간 벌어졌던 이 진압 작전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고 파리 꼬뮌은 2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